선생님, 거짓인 명제는 발레만 잘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한 명제에서 다 쓸 수 있는 만능 발레를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수학 투 수업을 하다 보면 이 함수의 극한하고 관련된 참거짓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는데요. 다른 과목에도 분명히 참거짓 문제가 있기는 한데, 특히나 이 수학 2의 함수의 극한 단원은 수렴 발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참거짓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해서 오늘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함수 극한의 기본 성질들을 명제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함수 극한의 기본 성질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함수들이 전부 다 수렴한다 라는 기본 전제 조건을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fx, gx가 x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렴하고 그 수렴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이 fx의 실수배라던가 아니면 두 함수의 합과차 혹은 곱하기 나누기까지 전부 다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각각의 극한값을 가지고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함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두 함수가 수렴한다 라는 이 부분을 명제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렴한다를 가정으로 했을 때 실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값도 마찬가지로 수렴을 하고 그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제의 관점에서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 이 명제는 가정과 결론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참인명제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서 내가 이 명제의 역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실수배는 제외하고 합차랑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fx랑 gx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 함수가 수렴을 하고 그 값이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요거를 가정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fx랑 gx가 수렴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당구장 표시에도 명제 2, 3, 4번의 경우는 명제의 역이 거짓이다 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발산하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도 정리를 같이 해봐야 될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두 함수가 수렴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얘네들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 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발산하는 두 함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얘네들이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발산하는 두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두 가지 상태를 다 가지는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우리가 얘네들을 발산한다 혹은 수렴한다 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 라고 기억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결국 발산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발산하는 발례를 들 수 있고, 발산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수렴하는 발례를 들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거짓 명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아까 명제 2, 3, 4번의 역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두 함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얘가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수렴값이 수렴하는 fx, gx 각각의 수렴값을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발산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발산하는 두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얼마든지 수렴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수렴값이 발산하는 fx, gx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나온 값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도 fx랑 gx 각각이 수렴할 수도 있지만 발산하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해서 함수 극한하고 관련된 참거짓 문제에서 확실하게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두 함수 fx, gx가 수렴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요 두 함수를 내가 직접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그 값이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각각의 fx, gx를 뽑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발산하는 함수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례를 만들 수 있는 거짓인 명제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아마 어렵지 않게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나눗셈 계산을 할 때에는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을 꼭 생각을 하면서 나눗셈 계산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밑에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우리가 부등식하고 관련된 극한의 성질, 특히 fx랑 gx에 등호가 붙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극한값은 등호를 붙일 수 있다라는 사실하고, fx, gx 사이에 hx가 껴있을 때 양옆의 함수가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면 가운데 끼어있는 hx도 바로 그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샌드위치의 정리까지 우리가 추가로 기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명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일단 선생님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학생들이 먼저 여기 있는 명제들의 참거짓을 판단을 해보고 채점해보는 식으로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답은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일단 문장을 보고 느껴지는 감으로 내가 함수극한 공부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를 판단해보면 좋겠죠. 다 풀어봤나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그 전에 참인 명제도 참인 명제지만 거짓인 명제는 이 명제가 왜 거짓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반례죠. 그래서 선생님이 웬만한 명제에서 다 쓸 수 있는 만능 반례를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fx, gx가 여기 있는 그림처럼 x는 0에서 좌우 극한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다른 값을 가지는 상황이에요. 어떤 함수가 수렴하지 않는 상황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있는 그림처럼 좌우 극한이 달라서 수렴값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거짓인 명제를 증명을 할 때에는 이렇게 좌우 극한이 다른 케이스도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괄호 1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 괄호 1번은 fx 더하기 gx의 값이 존재할 때 fx의 값도 존재하냐 그랬는데, 요게 우리가 앞에서 개념 설명에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거짓인 케이스죠. 합을 가지고 fx가 수렴한다 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요 괄호 1번의 반예가 정확히 여기 있는 fx, gx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fx, gx가 각각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좌극한끼리만 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더하면 0, 우극한도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을 더해서 0이 되는 상황으로 수렴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더해서 수렴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더한 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f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고 이제는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거짓인 명제가 될 건데, 바로 2번은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번에는 fx 더하기 gx 뿐만 아니라 fx-gx의 값도 존재한다 라는 가정하에 fx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 경우에는 fx, gx를 뜯어낸다 라는 느낌이 아니라 가정에 이미 수렴하는 함수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얘네 두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내가 직접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서 만들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주어진 fx 더하기 gx랑 fx 빼기 gx를 그냥 각각의 다른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 둘이를 내가 만약에 더하게 되면 gx는 날아가고 2배의 fx를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요 합에서 혹은 빼기에서 fx랑 gx를 뜯어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주어진 요 두 함수를 더해서 내가 fx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 더하면 2배의 fx가 되는데 실수배는 어차피 상관없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도 아마 극한값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괄호 3번을 보면 다시 fx 빼기 gx 하나만 떨렁 던져놓고 얘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가정을 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fx랑 gx의 극한값이 같을 것이냐?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가 수렴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극한값이 같아야지 0이 되겠지만, 자, fx랑 gx가 수렴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0으로 수렴하는 케이스는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fx랑 gx를 둘 다 똑같은 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0에서는 좌우 극한이 달라서 수렴하지 않지만 그냥 뺐을 때에는 항상 0이 되는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도 거짓인 명제다
그러면 괄호 4번에 주어진 fx랑 fx 곱하기 gx를 가지고 gx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경우에는 괄호 2번하고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 둘을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 이 함수에서 fx만 나눠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이 두 함수를 나누기 계산을 해서 gx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건데, 중요한 건 나누기 계산을 할 때에는 항상 내가 나누는 이 함수가 0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명제에 주어져 있어야 돼요. 아무 말도 없으면 이 fx가 주어진 x는 a일 때 0으로 수렴하는 상황도 얼마든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나눠서 얘가 수렴한다 라고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괄호 4번은 거짓이 되면서 동시에 괄호 5번은 참인명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5번은 4번하고 똑같은 상황에 fx가 x는 a에서 0이 아니다 라는 추가 조건까지 같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면 0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눠서 gx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도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괄호 6번, 이번에는 fx랑 gx분의 fx를 가지고 gx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gx가 분모에 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fx를 없애고 gx를 만들려면은 여기 있는 요 함수를 나누기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4번하고 마찬가지로 얘가 0이다 라는 전제 조건이 같이 있어야지만 참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 얘는 함부로 나눠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7번은 gx랑 gx분의 fx를 가지고 fx를 만드는 상황이고, 이 경우에는 나누기 계산이 아니라 그냥 얘네 둘이를 곱하기만 해도 fx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곱해서 fx는 당연히 수렴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7번까지가 두 함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랑 관련된 상황이었으면 8번, 9번은 쌤이 특별한 상황을 준비를 했는데, 8번 같은 경우에는 두 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의 상황, 9번은 절대값을 붙였을 때의 상황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기는 8번, 9번은 둘 다 거짓인 명제가 될 거고, 일단 둘 중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명제의 반례로 fx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절대값 fx는 x가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좌극한도 1, 우극한도 마이너스 1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1로 좌우극한이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fx가 지금 0에서 수렴값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값이 수렴한다고 해서 fx가 그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수렴한다 라고는 함부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8번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fx랑 gx가 x는 a에서 극한값이 전부 다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얘네를 합성을 하게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합성함수의 경우는 gx에 x는 a가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gx 자체는 x는 a에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x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을 gx에다 보냈을 때 이 극한 값이 얼마인가는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fx는 x는 a에서는 수렴하지만 a가 아닌 다른 x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 gx가 x는 a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합성을 했을 때 이 gx의 극한값에 따라서 fx는 이 자리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해서 괄호 9번까지가 우리가 수렴하는 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일 건데, 거의 대부분 쌤이 준비해온 문제는 참인 명제보다 거짓인 명제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명제 문제에서는 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쌤이 일부러 거짓인 명제들을 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하고 11번도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둘 다 거짓인 명제가 될 건데,
이 두 개는 우리가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되는 대표적인 거짓인 케이스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gx가 fx보다 등호를 포함하지 않고 큰 상황이더라도 수렴하는 값은 얼마든지 얘네 두 개가 같아지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수렴값이 gx의 수렴값이 fx의 수렴값보다 크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얘네 둘이 같아지는 경우가 반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샌드위치 정리의 오류인데, 자, 분명히 fx랑 gx 사이에 끼어있는 hx이기는 해요. 그리고 fx랑 gx가 둘 다 수렴한다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자, 그냥 fx랑 gx가 수렴하기만 하고 얘네 둘이가 같은 값이다 라는 이야기가 없으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hx가 항상 수렴한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fx랑 gx가 다른 값에 가까워져 버리면 hx는 그 사이에서 수렴값이 존재하지 않고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경우들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는 항상 양 옆에 있는 함수가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전제까지 생각을 하면서 hx를 수렴시키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오늘은 함수극한 단원에서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참거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함수극한의 기본 성질을 명제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는 건 참거진 문제뿐만 아니라 함수극한 단원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함수의 극한 단원뿐만 아니라 함수의 연속에서도 어차피 이 극한하고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참거진 문제들을 잘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함수의 연속 불연속을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함수의 극한하고 관련된 참거진 문제 중에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